자, 그럼 거래 유형별로 전표 입력하는 거 보고 있고요. 자, 양가로 4번의 출장 관련된 회계 처리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K랩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급수는 전산회계 2급, 그다음 회사 코드는 서울 문구로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조회해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잘 하셨나요? 예, 이렇게 입력을 저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전 강의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입력한 자료이고요. 교재에도 해답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해답 그림을 잘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출장 관련 주요 영수 중에 회계 처리입니다. 자, 영업부 직원의 출장 주유비 2만 원을 1월 22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전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여러분? 출장 비용이니까 차변의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의 발생,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비교통비로 조회했을 때 500번대 코드,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이렇게 제조업, 분양 뭐 이렇게 업종별로 다 나오는데, 그쵸? 이때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야 되는 거니까 800번대 코드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분계를 해야 되겠고, 자, 전표 입력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1월 22일로 들어가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대변에 현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하단에는 또 분기가 나와 있고요.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날짜를 변경을 눌러서 월별로 이게 다 나와 있으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1월 며칠이죠? 자, 1월 자, 교재는 여러분 174쪽 174쪽의 밑에 양가로 4번입니다. 1월 22일이죠. 그럼 1월 22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현금이니까 1번 출금 전표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출금 입금 전표 입력 방법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이걸 출금 전표로 입력해도 정답이고 차변과 대변 입력해도 정답이에요. 분개만 딱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차변으로 가볼게요. 자, 여비교통비입니다. F2번 눌러서 여비교통비 비용의 발생. 자, 비용 계정 과목은 항상 주의하실 게 이게 제조와 관련된 거면 500번대, 도급과 관련된 거면 600번대, 뭐 분양과 관련된 거면 7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면 800번대 이렇게 코드번호대가 비용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는 상기업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도급이나 분양 이런 거 우리 시험에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문제 지문에 뭐 제시된 게 아닌 고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는 상기업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 안에는 거래처 코드를 걸거나 뭐 거래처 명을 입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적요 자체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어도 되지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죠? 시험은 항상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채점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거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여러분 시험에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대변 4번 눌러주시면 대변이죠. F2번 눌러서 현금 조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현금도 이런 거래처 코드나 적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출금 이렇게 해서 여비교통비 이렇게 입력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정답이고 차변 대변 입력해도 정답이다. 그래서 저는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밑에 건 지울게요. F5번 눌러서 이렇게 라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요 시산표, 자, 우리 요 시산표, 학계전의 시산표를 들어가 보면 12월 31일자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 시산표상의 밑에 내려보시면 여비교통비가 추가됐고요. 맞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여비교통비의 티 계정이 나오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분계가 또 나오고요. 그렇죠? 자, 또 현금이 또 대변에 감소했으니까 여기 현금 쪽에서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2만 원이 현금이 대변에 빠져나갔습니다. 잔액은 항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점별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또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아까 그 분계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비용 계정 과목들, 그쵸? 어, 지금 수익 계정 과목은 없고 다 비용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 이거를 닫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자, 열어볼게요. 자, 엔터를 쳐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는 여기 제1기라고 해서 2024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는 어디서 입력을 한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다가 입력을 한 거냐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자료를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걸 지우면 그것도 지워지는 거예요. 아까 것도. 자, 이 자료를 불러온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해 또 여기 보니까. 여기 왜 마이너스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지? 자, 이 라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영업 손실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단기를 기준으로 이게 용어가 나온 거예요. 단기. 2025년도. 2025년도. 자, 단기에는 지금 매출 수익이 기록된 게 아직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비용만 있다 보니까 손실로 인식이 됐는데 손실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단기가 지금 손실로 이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해서 플러스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또 의구심을 가질까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전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가 같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기업업무 추진비가 집계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우리는 여비교통비 입력했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여비교통비의 티 계정이 나오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분계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럼 재밌지 않나요? 그죠? 예,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프로그램에 접목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프로그램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도 한번 또 우리가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입력을 한번 해봐야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래 내용이 있을까요? 자, 서류 발송 시 우체국 영수증이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니까 우체국 영수증이 보이고요. 날짜는 올해 1월 25일 날, 보니까 뭐 오피스 문구에 뭐 우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편 요금 4,000원이 현금으로 납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내용을 읽어봤더니 거래처의 상품 판매와 관련된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우편 요금은 비용인데 뭘로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우편 요금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금이 나가는 거니까 통신을 위한 거니까 통신비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통신비라는 요 판이라고 되어 있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우린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 800번대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셔야 돼요. 우린 상기업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전표 입력 화면을 보면 자, 25일 날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요 금액이 되어 있고 밑에 분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교재는 175쪽입니다. 자, 그럼 날짜는 요걸 날짜를 지우면 입력된 게 이렇게 다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날짜는 25일이니까 25일을 입력하면 25일 것만 보이고 25일만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차변부터 구분해 볼게요. 3번 눌러주시면 차변, F2번 눌러주시면 통신비, 통신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우리는 상기업이기 때문에 코드 번호를 판매비나 관리비,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로 800번대로 비용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나 수익 계정 과목은 여기다가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뭐 우체국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실무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서는 불필요하다. 채권, 채무, 뭐 예금 이런 것만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시는 거죠. 자,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고요. 자, 금액은 4,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대변에 4번 눌러주시고 여기서 숫자 4번 눌러주시고 F2번 눌러서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출금으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분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 또 시산표를 조회해 보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12월 달로 조회해 보면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든 계정이 집계된 게 시산표예요. 여기 통신비가 또 생겼죠. 그죠? 더블 클릭하면 또 원장이 나오고 더블 클릭하면 분기가 나오고 이게 또 어디에 또 반영되겠어요? 그렇죠. 손익계산서를 눌러보면 여기 엔터 쳐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4,00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통신비가. 그래서 우리가 800번대로 비용 계정 과목을 구분해서 입력하면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해당하는 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걸 닫고요. 자,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76쪽 보시면 되겠네요. 176쪽에 자, 그 밑에 페이지 여러분들 176쪽 자 6번입니다. 차량 매각 관련된 회계 처리다. 자, 드디어 이제 난이도 높은 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자, 1월 28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용차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용차가 노후돼서 주식회사 금천나라에 1,500만 원의 매각. 그럼 매각이라는 것은 갖다가 팔았다는 뜻이에요.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각하기 직전에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차량 운반구 승용차인데 처음에 취득한 건 2천만 원. 매년 감가상각해서 처분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이래요. 그쵸? 자, 이 지금 차량을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거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제가 분기를 한번 쭉 써봤는데 지금 차량 운반구를 2천만 원에 취득했을 당시에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2천, 대변에 뭐 현금이나 예금이나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왔겠죠. 그리고 이 차량을 매년 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기를 했을 거예요. 그 누적된 금액이 지금 800이다라고 자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 차량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매각,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 이 차변에 있던 차량 운반구 자산을 갖다 팔았으니까 차량 운반구 자산이 대변으로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론 수업할 때 제거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차량 운반구를 따라다니는 뭐가 있어요?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800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없애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걸 갖다 팔았으니까 돈을 받았을 텐데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1,500만 원에 팔고 돈을 받았대요. 그럼 보통예금 1,500이 들어왔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차변의 합이 800과 1,500이면 2,300이죠. 그럼 대변도 2,300이 돼야 되니까 300만 원이 부족해요. 그죠? 이 300만 원이 뭐예요,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왜 300만 원이 이익이 났을까요? 처분 금액 1,500에서 빼기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누계액을 뺀 게 장부 금액이에요. 2천에 사서 800을 생각했다는 건 장부 금액이 1,200이에요.
그러니까 1200짜리를 1500에 판 거니까 300만 원의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 이 분계 여러 번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된 화면을 보시면, 자, 우선은 대변의 차량 운반구 2000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또, 차변의 감가상각, 누기액이 또 제거가 돼야 되고. 그쵸?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돈 받았다고 했으니까 15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차 차익이 300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요거 천천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자, 교재는 여러분 176쪽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여러분? 날짜가 1월 28일, 1월 28일로 들어가시고. 자, 우선은 여러분 이걸 꼭 차변, 대변 순서에 맞춰서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순서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우선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팔았으니까 4번 대변으로 차량 운반구 자산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자, F2번 눌러서 차량 운반구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조교나 이런 거 입력할 필요 없고, 자, 교재 보십시오. 얼마를 제거하면 되죠? 2천만 원. 2천만 원 제거해 주시고, 자, 그리고 대변에 있던 어떤 거,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차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그럼 F2번 눌러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조회를 했어요. 자, 이때 대체 뭘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자, 이게 건물에 대한 누계액인가요? 기기장치에 대한 누계액인가요? 비품에 대한 누계액인가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누계액인가요? 그렇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니까 그 해당 계정과 관련된 차관 계정을 그 해당 계정과 관련된 계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게 209번이잖아요, 여러분. 208번 다음 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량 운반구에 대한 누계액을 제거해 주시고요. 요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800이라고 했죠. 800. 8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1,500을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어디 은행? 우리은행, 그죠? 우리은행 통장 받은 거 기록해 줘야지 은행별로 잔액을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자동으로 그 숫자가 막 맞춰지니까 1200이 아니라 얼마에 팔았어요? 여러분 책 보면 1500에 팔았잖아요. 그죠? 1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어. 그죠? 다 했더니 대차 차익이 300만 원이 났어. 그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거 여러분? 마이너스가 나면 차변의 금액이 더 부족한 건데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 대변의 금액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럼 4번 대변이에요. 그럼 대변이라는 거는 비용 성격이에요, 수익 성격이에요. 그죠? 수익 성격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기를 누르지 않아도 대차 차익으로 이걸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접근하시면 자, 그럼 300만 원이 이익이 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800만 원 감가상각 됐으니까 1200이 남은 건데 1500에 팔았으니 300만 원이 이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거, 요 감가상각 누계액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이 차량 운반과 관련된 누계액을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했던 분계 중에 가장 어려웠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잠깐 닫아볼까요? 하게 되면 자, 시산표를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나? 자, 시산표를 들어가서 자, 12월 달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봤더니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자, 우선은 여기 보니까 차량 운반구가 그쵸? 더블 클릭해 보니까 대변에 2천만 원이 줄었어요. 4,200이 있었는데 2천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또 감가상각 누계액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1,985만 원이 있었는데 800이 줄었어요. 그쵸? 전년도에 2월 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1,985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800이 그 해당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거라
이게 차변으로 줄어들었죠. 그죠?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보니까 영업외 수익 안에 뭐가 생겼어요? 우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한다고 배웠었죠? 영업외 수익 안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00이 들어갔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이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의 T 계정이니까 대변에 300이 들어갔죠. 구체적인 붕괴를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죠. 아, 유형자산을 처분했구나. 차량 운반구 없애고 누계획 없애고 보통리금 받았고 300만 원 이익 났고 이렇게 지금 붕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또 시산표도 들어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를 자꾸 보시면 이게 또 익숙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산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렇게 차량 매각과 관련된 회계 처리 내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다시 책을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변경 눌러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거 들어가 보면 점점 입력된 데이터가 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량 처분에 대한 거, 통신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